네, 이슈앤 피플 2부 출발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셨죠? 음악 바뀌었습니다. 피픽 뉴스 대신 아웅 다웅 뉴스로 2부의 문을 열어봅니다. 함께할 이현웅 아나운서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네, 낙찰됐군요. 최종. 예. 뭐 어제 반응들을 그제 받아보니까 네. 이 아웅다웅을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귀에 아웅 잘 뉴스. 들리니까. 예, 뉴스를 뭔가 정해줬고. 정감이 있어요. 맞아요. 전 개인적으로 웅짜 뉴스가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상사가 다 보면은 아웅다웅해요. 그러니까 네. 뭐 크고 작게 조금씩 갈등도 생기고 치고 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머, 모습들을 어머, 많이 어머, 저희가 어머.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외모는 20대인데 말의 내용은 70대? 경륜이 물씬 묻어나요. 20대도 아니고 70대도 아닌데 어쩌죠? 어쨌든 아웅다웅하는 우리 세상사 소식 가감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예. 전해줄 우리 이현우 아나운서 기대가 큽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군요. 예, 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도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웅다웅했습니다. 맞아요. 아웅다웅했어요. 예,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에 비판 여론이 워낙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진행했죠. 네. 예, 최종 감사 결과는 10월 말에 나올 예정인데 네.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이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나온 내용 보면 축협이 홍명보 감독 그리고 이전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내부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네. 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홍명보 감독을 최종적으로 추천한 게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인데요. 네. 뭐 네. 최근에 이제 이름 많이 들으셨을 맞아요. 겁니다. 감독 추진 권한이 없는데도 면접을 보고 그리고 후보자 3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보고를 한 점이 문제라고 네. 지적이 됐습니다. 네. 면접 과정 역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는데 사전 인터뷰 질문지나 참관인도 없이 단독으로 네. 또 늦은 밤에 홍명보 감독 자택 근처에서 면접을 본 게 다른 후보자들의 대면 면접과는 상황이 달랐다라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임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선임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의 입장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예, 일단 홍명보 감독 그때 2기 체제 발표하면서 네. 입장을 밝혔죠. 네. 자신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고민하고 수락을 했을 뿐이다. 네. 라고 국회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 가보니까 본인이 들은 것과 다른 얘기가 있다면서 협회가 그동안에 좀 회의록을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나는 억울하다. 이 입장을 밝힌 거라고 그렇겠네요. 보면 되겠고요. 네. 이 홍 감독의 말대로 축구협회가 10차 회의록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10차 회의는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인데 네. 회의록에도 나와 있듯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홍 감독을 1순위로 또 외국인 후보자를 2, 3순위로 협회장에게 보고한 뒤에 스스로 물러났고 네. 네.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후속 작업을 이어받아서 홍 감독을 최종적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축구협회 측의 입장입니다. 네. 아하. 뭐 축구협회는 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계속해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반박하는 입장을 냈었는데 네. 이번 중간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역시나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문체부 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홍 감독은 앞으로 계속 대표팀을 이끌 수 있을까요? 일단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선임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느냐라는 네.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문체부의 답변만 보면 선임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아하. 이렇게 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유인촌 장관도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대표팀 감독을 새로 선임하든 아니면 유지하든 그거는 축구협회가 알아서 해야 네.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말에 이번 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 그리고 거기까지의 이제 여론의 추이가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중동 상황이네요. 지난 월요일 이 시간 헤즈볼라 수장 사망에 대한 얘기를 다뤘었는데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죠? 예, 간밤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규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보면 1일 저녁 7시 40분 정도였고요. 네. 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네. 이란 혁명수비대 측 얘기를 들어보면 하마스 수장인 이스마일 하니에 그리고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 네. 이란 혁명수비대 부사령관 닐 포르샨까지
때까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순교에 대한 보복으로 적의 심장부를 겨냥했다라면서 네. 공격을 공식 발표했고요. 네. 이스라엘은 공습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네. 미사일 상당수가 일단 요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래서 인명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이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인데 이러다 보니까 외신에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맞아요. 보도가 많아집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측 반응은 이번 공격에 대해서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네. 반면 이란은 이스라엘 정권이 추가적인 보복을 자초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보복 조치는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확전 여부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응에 달렸다라는 그렇군요. 분석이 나올 네. 수밖에 없고요. 네. 이번 이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미국 구축함에서도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아, 전해지고 있는데 예. 미국 역시도 이란의 이번 공격에 대해서 엄중한 후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네.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게 차기 대선 후보들의 그렇죠. 입장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유세를 중단했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이란의 공격은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다음은 의정 갈등 관련 소식인데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의대 학생들이 낸 1학기 휴학 신청을 서울대 의대가 승인했습니다. 네. 이번 휴학 승인은 정부가 동맹 휴학 불가 방침을 밝힌 뒤에 이 40개 의대 중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학 관계자는 휴학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는 의대 학장이 대학 측이나 교수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단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네.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 비당대책위원회는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위해서 이제라도 휴학을 승인한 학장단의 결단을 지지한다라는 입장문을 네. 내기도 했고요. 네. 일단 이번 휴학 승인이 1학기에 하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네. 2학기 휴학 신청은 승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이 다른 의대까지 확산하지 않을까 시선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네네. 그동안에 과연 누가 먼저 총대를 내느냐 맞아요. 약간의 눈치 싸움을 하고 사실 있었다고 그랬죠. 본다면 네. 이번에 첫 사례가 나오면서 학교마다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12시 반 정도부터는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의대 교수들, 학장들이 비공개 연석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서 오늘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 나올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네. 네. 교육부는 이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비판하면서 오늘 서울대 교무처에 감사 인력을 파견해서 이번 휴학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를 네. 해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라면 네.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은 양양 송이 소식입니다. 요즘 배추 가격이 엄청 비싸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예. 아니 제가 눈을 의심해 양양 송이버섯 무슨 단위가 있겠죠? 예. 160만 원에 팔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배추 가격 10,000원, 2만 원 야. 얘기할 때 지금 양양 송이버섯 160만 원 보도 타이틀 보면서 깜짝 놀란 분들 아니, 많을 클래스가 거예요. 다르네. 그러니까 클래스가 어떤 다르네. 단위가 어떻게 그걸 지금 제가 설명을 좋아요,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예. 이게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그제 예. 공판가 기준입니다. 예. 1등급 기준이고요. 네. 1kg 당 가격입니다. 그래서 1kg 에? 1등급 양양송이가 킬로그램당 160만 원으로 이게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금값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진짜로. 더하죠, 더하죠. 아니, 1kg 그 무게로 금값, 아니 금값. 근데 와 어떤 보도는 이제 스마트폰 가격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역대 대단하네요. 최고가를 경신한 건데 네. 올해 첫 공판이 지난달 20일에 시작이 됐어요. 이것도 네. 보통 때와 비교하면 한 열흘 정도 늦은 겁니다. 늦었죠. 늦었는데. 20일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킬로그램당 가격이 111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난달 29일에 151만 원까지 올랐고 지난달 30일에는 이제 160만 원까지 찍은 겁니다. 와.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초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건 전국에서 송이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뭐 기록적인 폭염, 가뭄 이런 얘기 많이 네, 들으시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영향으로 송이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작년 기준으로 보자면 9월 30일까지 강원 지역에서 나온 송이 공판 물량이 네. 5,100여 킬로그램 정도 됐다고 해요. 세상에나. 근데 올해는 458kg 예? 수준이라고 하니까 와. 작년이 10분의 5,100. 1이네요. 예,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로 작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전 궁금한 게 이걸 누가 샀을까? 아, 그러니까요. 누가 사서 어디서 먹을까?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아마 숨어서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근데 양양 송이 연어 축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맘때쯤에. 이거 축제 하겠습니까, 어디? 일단 내일부터 열립니다. 야. 네, 내일부터 6일까지 양양 남대천 일원에서 열리게 되는데 네. 정말 이 축제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뭐 다행이라고 본다면 작황 부진이 좀 일찍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 네. 좀 미리 대비할 시간은 있었다. 아. 이게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다행이네요. 수가 예. 있겠고요. 예. 그래서 축제 콘셉트 자체를 생태 축제 쪽으로 아, 예. 조금은 틀어서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예. 송이 관련된 프로그램은 현재 최소화하기로 한 상태인데 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송이 없는 송이 축제가 될 수 있어서 찾는 그러게, 분들은 진짜 그렇네요. 김이 네. 조금 셀 수가 있잖아요. 모형이 많이 예, 나오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예전 같을 때는 이제 송이 채취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있었죠. 네. 네. 이번에는 그거는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요. 네. 대신해서 그래도 좀 맛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시식 코너 운영 같은 데는 차질이 없도록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최 측이 밝혔습니다. 아니 키로당 160만 원짜리를 시식 코너에 그러니까 이럴 때 냉동송이를 꺼내오는 거죠. 아. 지난해 보관했던 냉동송이가 나오는 근데 거죠. 이제 가긴 가야겠다. 예, 많이 그래도 좀 맛을 찾아주셨으면 보려면. 좋겠어요. 주최 측 입장에서 얼마나 좀 마음을 애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소식을 하나 더 여쭤볼까요? 네네. 자. 마지막 축제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아시아 최대 축제죠. 부산 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매년 이맘때 많이 주목하시는 축제죠.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오늘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 열리게 되고요. 이번 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뭐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네, 많이 네. 모인다고 네, 해서 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24편의 작품이 부산 우와. 여러 곳의 상영관에서 펼쳐질 대단하네요. 예정입니다. 예. 정말 영화 팬이라면 또 놓칠 수 없는 그러면요. 부산국제영화제. 그럼요. 근데 이제 네. 문제가요. 기차표 어렵고요. 숙박 어렵고요. 아, 그래서 부산에 지인 있는 분들이 제일 좋아요. 네. 아는 집에 가서 자는 그렇죠. 얹혀서. 예. 근데 공짜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다 살펴봤고 마지막 이제 퀴즈를 내주셔야겠습니다. 아웅다웅 퀴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소식 가운데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이곳에서 난 송이버섯의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네. 많이 깜짝 놀라셨을 네. 텐데 오늘은 송이버섯으로 유명한 이곳이 어디인지 지역명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식입니다. 주간식이군요. 몇 글자예요? 두 글자입니다. 자, 힌트 요정. 영과 날못. 네. 영양과다 날지 못하는 요정. 어서 오세요. 네, 나왔습니다. 네. 자, 힌트 드려야죠. 네. 바로 이곳은 최근 동해안 서핑의 성지로 급부상한 곳입니다. 그래요? 서핑의 성지. 그리고 이거는 2030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예. 저는 이거 힌트 모르겠어요. 4050 되시는 분들은 네. 연어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여기는 한계령과 오색 약수가 위치한 아주 예전에 한때는 또 신혼여행지 수학여행지로도 각광받던 곳이죠.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그것도 어려운데. 그러면 하나만 더 주세요. 더 쉽게 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네. 명칭을 한글로 썼을 때 이름을 네. 똑같은 글자로 이루어져서 반복된 글자가 나옵니다. 예. 땡땡. 똑같은 글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유일한 곳이고 유일합니다. 거기서 유일한. 나왔다. 네. 유일한 곳이고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태어나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웅다웅 뉴스에 이어서 아웅다웅 퀴즈까지 전해드렸는데 힌트곡이 있기 때문에 요걸로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놀라운데요. 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은 무료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